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또 SM6를 데려왔어요. 이번에 새로운 트림 필이 생겼더라고요. 요게 최상위 아리 트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트림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합리적인 트림으로 만든 거거든요. 새로운 트림이 나왔으니까 또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필 트림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렇게 알차게 실속들을 챙겼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SM6 외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SM6를 타기만 하면은 이렇게 한파가 오는지, 오늘도 영하 10도라고 해서 좀 빠르게 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차가 아주 그렇게 하기에 제격입니다. 일단 SM6 필 상위 트림과 비교했을 때 외관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게 이 차한테는 장점인 거죠. 앞모습 보시면은 사실 기능적인 부분들만 조금 달라질 뿐이고, 이렇게 헤드램프에도 빛을 딱 켰을 때 나오는 모양 자체도 상위 트림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이렇게 또르륵 턴 시그널 램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예뻐요. 이 차는 처음 출시했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저는 이게 이 SM6 자체가 워낙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변화를 겪지 않아도 상당히 예쁜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러분, 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2,975만 원.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일단 필트림 기본에다가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4, 그리고 이지 커넥트 패키지까지 넣으면 이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9.3인치의 내비게이션, 인카페인먼트 시스템까지 지원을 하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또 운전석에서는 전동 시트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면은 다 되지 않나요?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저는 딱 정말 필요한 것들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줬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 없이도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주행 느낌도 안 느껴볼 수 없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M6는 TC260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은 르노와 다임러 그룹이 함께 만든 1.3L가 조금 넘는 가솔린 엔진에다가 터보를 붙여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고 출력은 156마력인데요. 중형 세단에서 156마력이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에도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건 이 156마력이 그렇게 낮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엔진의 토크 밴드를 살펴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주 낮은 RPM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고 조금은 밟아야 될 때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의 뿌리가 어딥니까? 르노,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차들이 대체적으로 엔진의 출력 자체는 높지 않지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출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적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M6 TC260에 들어가 있는 1.3L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파워트레인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옆으로 멈췄다가 재출발하는 과정, 이럴 때 울컥거림 발생해요. 지금 이 엔진에 맞물려 있는 변속기가 게트락이 만든 DCT 변속기인데요. 이 미션이 DCT 미션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멈췄다가 재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울컥거림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듀얼 클러치 미션의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구조 자체가 수동 변속기를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잠깐 다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실 때 브레이크를 한번 떼면은 클러치가 맞붙는 그 시점이 느껴집니다. 그때 악셀레이터를 다시 밟으면 울컥거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후 변속하는 단계에서는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니까 크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M6를 얘기하면 이 하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SM6가 출시를 했을 때 하체 때문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중형 세단에 뒤쪽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요, 실제 그 당시에 SM6를 타보면 하체 세팅을 그렇게 막 잘했던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요, SM6가 2년 전쯤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잖아요. 그때 하체 세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단 하체 관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를
직경을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이드로 부시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체 세팅을 조금 단단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SM6는 하체 세팅을 다시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토션빔의 단점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토션빔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때문에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반대쪽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약간 기분 나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이걸 상쇄하면서 그게 지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부품의 직경을 키우고 하이드로 부시를 채워 넣으면서 하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프랑스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쫀쫀한 하체 감각 있잖아요. 그거를 SM6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쫀쫀한 하체 세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원래 기상예보보다 눈이 빨리 오고 심지어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지금 완전히 눈으로 뒤덮인 상태라서 안전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그래도 좀 타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쉬운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M6는 필트림이잖아요. 제가 SM6를 전에 탔을 때는 이 하체 세팅의 쫀쫀함과 타이어의 그립력이 아주 좋아서 조화를 잘 이룬다,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같았는데요. 트레드 폭이 245mm나 될 정도로 폭이 두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필트림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같은 건 똑같은데 트레드 폭이 225mm로 2cm가 줄었어요. 그리고 타이어의 종류 자체도 상위 트림에는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가 끼워져 있었던 반면에 지금 끼워져 있는 타이어는 금호에 TA31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드 폭이 줄어들면서도 그립력이 줄었는데 타이어의 그립 자체도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에 느낄 수 있었던 그 스포츠 주행의 묘미가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는데요. 휠 사이즈의 인치수가 줄어들면서 승차감 자체는 더 좋아졌어요. 앞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감각이 더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필트림을 사는 사람들의 타겟층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팅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줄어든 그립이 부족하다면 타이어만 바꿔도 이것보다는 더 높은 그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니까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내려온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타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외관도 살펴보고 또 뭐 편의기능, 안전기능들 보고 주행 성능까지 맞췄는데요. 또 경기가 워낙 어렵고 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 가격 제가 3천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중형 세단을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SM6를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출고 기간이에요. 이 차 주문하려고 보니까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새 다른 차들은 출고 대기 기간이 좀 길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